예, 안녕하십니까. 장달정 변호사입니다. 이번 방송은 며칠 전에 좀 논란이 됐었던 이재명 전이 아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간의 어떤 설전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아무튼 페이스북상의 어떤 그 서로 뭐 토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논쟁이 됐었던 그 벌금형 제도와 관련한 그 논란과 관련해서 그 논란을 다룰까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벌금형 제도가 좀 불공정하다, 그러면서 그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이제 재산에 비례하는, 그러니까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 수용자의 어떤 재산에 비례해서 이제 벌금을 정하자, 벌금 액수를 정하자, 아마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아마 취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윤희숙 의원이, 그리고 이제 이재명 의원은 이제 핀란드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윤희숙 의원이 그 재산이 아니라 이제 소득에 비례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지적을 하면서 또 이제 서로 탁구처럼 핑퐁 주거니 받거니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분들, 특히 이제 보수 우파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개 아마 다 그 이재명 그 지사의 그 벌금형, 그 뭐 재산 비례형, 비례 벌금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주장에는 뭐 이게 뭐 그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 재산이 많다고 해서 또 벌금 액수를 그렇게 또 더 많이 받냐?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나라 그 형법 여러 개의 어떤 그 형벌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벌금형의 어떤 그 문제점이, 여러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또 그 개선점이 많이, 또 개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제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벌금형이 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벌금형 제도를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법 쪽에서도 당연히 제기가 됐었고, 또 그러한 어떤 그 개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또 상당수 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 물론 이재명은 그 워딩 자체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뭐 재산에 비례하자고 하는 벌금형을, 그러니까 벌금 액수를 정하는데 있어서 그 재산을 비례하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워딩 자체도 이제 그 핀란드 제도를 얘기했는데, 그 적확하지 않은 그 표현이었죠. 아무튼 그런 워딩 자체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본 그 정신, 뭐랄까요, 벌금형의 어떤 공평, 공정, 이것을 기하자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취지는 저는 뭐 적극 고려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재명 의원이 제기하는 그 이슈 자체는 뭐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 반대를 하시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의원이 제기한 이슈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예, 그거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형벌 중에서 이제 실무상으로 보면 벌금형이 가장 많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자유형도 있고 하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그 국회 입법조사처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까지 그
통계에 의하면 제1심 재판 기준으로 했을 때 비율로 따지면 전체 기소 인원의 90% 이상, 인원은 연간 한 100만 명 이상이 다른 인원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구약식 상당하죠. 예,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이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한 사건들, 뭐 명예훼손이니 뭐 그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구약식 검찰이 구약식 명령을 청구를 해서 이제 그대로 벌금형이 선고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벌금형이 이제 선고가 되는 문제점은 한번 이런 게 있었죠. 2014년인가요? 한번 뭐 어느 중견기업 회장 그 황제 노역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벌금이 한 200 몇 억 남았는데 이것이 이제 환영 유치를 하게 되는데요.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루당 5억 원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뭐 49일로 유치 기간이 환산된 거,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또 사회 불공정 또 그런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우리나라 현행 형법상 보통 형을 선고할 때는 그냥 벌금 얼마 이렇게 딱 정해서 선고를 하거든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그 강학상 총액 벌금 형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총액 벌금 형제를 취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점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액수가 적어도 상당히 이제 가혹해질 수가 있고요. 뭐 돈 많은 사람들한테서는 사실 뭐 벌금형이, 물론 이제 벌금형이 상한은 없습니다. 상한은 없어서 뭐 몇백억이 나올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뭐 드물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몇 천만 원께 나와도 사실 그건 껌값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고, 뭐 형벌의 어떤 형벌로서의 어떤 기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한 우리나라 지금 현행 총액 벌금형 제도의 문제점이 이제 그거거든요. 그런 문제 의식에 시작이 돼가지고 좀 벌금형 제도를 개선을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이게 있어 왔었던 거죠. 아마 이재명 의원도 그것을 어딘가 좀 이제 들었는데, 아마 100% 완전히 이제 뭐랄까 암기를 못했다고 할까? 그래서 워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재산 비례형 벌금제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정확히 이제 그거는 이제 좀 표현이 모호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건데, 아무튼 그런 문제 의식이 있었던 거는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러 학계니 또는 법조계에서 그런 벌금형 제도의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 일수 벌금형제, 뭐 핀란드나 스위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수 벌금형제를 도입을 하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이제 벌금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선고 유예는 있는데 집행 유예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물론 실무적으로는 벌금에 이제 벌금 납부에 이제 분납, 뭐 연납 이것도 인정이 되고 있지만, 그런 이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정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 이제 그런 제도 개선 방안들이 많이 사실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일수 벌금 형제, 왜냐하면 거기서 또 핀란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일수 벌금 형제죠. 재산 비례형 벌금 형제가 아니라 일수 벌금 형제.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수 벌금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같은 총액 벌금 형제여서 어떤 문제점이 있게 되냐면, 일단 뭐 벌금 얼마 이렇게 선고를 하고요. 그것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형이 선고가 되기 때문에 그 일수를 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노역장 유치 일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판사에게 재량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 물론 뭐 법원 내부에서는 뭐 이것이 이제 일관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꼭 뭐 100%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게 좀 공평하지 못하고 일관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정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어떤 소득 또는 뭐 재산의 그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벌금 납부 능력이죠. 지불 능력. 이거에 따라서 그런 불공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이 일수 벌금 형제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일수를 딱 정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벌금 일수 얼마 딱 정하고, 그 일수, 그러니까 그 적용되는 기준 있죠. 예, 그 하루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 사람의 어떠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경제적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딱 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 적어도 총액 벌금 형제에 비해서는 그런 불균형 문제, 불공평 문제는 좀 해소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수,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그냥 열흘이라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또 소득이 적으니까 하루 기준 금액을 뭐 1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하루 기준 뭐 100만 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런 불공평 문제는 해소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일수 벌금 형제가 핀란드라든가 스위스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일수 벌금 형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서 다시 이제 총액 벌금 형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수 하루의 기준 금액을 정하는 데서 그 사람의 어떤 뭐 재산 수준, 그런 기준을 정하는 그 자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개인의 소득 정보, 이것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영국에서 시범 사업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안 됐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수 벌금 형제 도입 논란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소득이든 재산이든 아무튼 그 기준을 정하는 그 자료를 무엇으로 하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게 가장 핸디캡이거든요.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뭐 핀란드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은 이재명 지사도 얘기했지만 1921년, 그러니까 한 100년 전 전부터 이제 이 일수 벌금형 제도를 핀란드로 도입을 했는데, 이거 보면은 일단 핀란드는 벌금 일수를 최소 1일에서 120일 그 법이 내에서 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일수를 정하는 거죠, 그 사람. 뭐 열흘 아니면 20일. 그렇게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1일의 일수 벌금액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뭐 최소한도 뭐 이런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그 기준 하루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면, 매월 평균 수입의 60분의 1을 일수 벌금액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평균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 최근의 과세 기록, 최근의 과세 기록에 의해서 알 수 있는 평균 수입의 6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이제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1975년에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벌금 일수 확정하고, 그 다음에 하루당 그 벌금액을 정하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하루에 일수 벌금액을 1유로에서 3만 유로까지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루 일수 벌금액 기준은 세금을 공제한 실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스위스도 지금 그런 일수 벌금형 제도를 수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총액 벌금형하고 일수 벌금형을 또 같이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액 벌금형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지사가 그러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우리도 일수 벌금형 제도를 한번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하긴 어렵고 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고, 또 실제 그런 어떤 입법안도 제가 발의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우리 현재 총액 벌금형 제도는 그런 불균형 또는 불공평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일수 벌금형 제도가 지금의 총액 벌금형 제도에 비해서는 그런 불균형, 불공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서, 물론 총 일수 벌금형 제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의 어떤 소득을, 그러니까 하루 벌금액 기준이 되는 그 자료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런 한계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런 일수 벌금형 제도의 도입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모든 범죄가 아니라 특정의 어떤 그 범죄에 한해서만 한다든가, 그렇게 좀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면 해보고 그 효과를 한번 보고 일수 벌금형 제도 같은 것을 한번 해보면 어찌 않을까, 이제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 그 문제 제기는 뭐 한번 공론화해서 그것을 한번 토론을 해보는 거 하나의 그 계기를 만든다면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우리 이재명 지사의 뭐 재산 비례형 벌금, 이게 워딩이 잘못된 건데, 아무튼 그런 논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뭐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